사실 생각해보면 경기가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옛날처럼 를 높게 잡는 거는 되게 요즘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대한 소비는 줄기는 했어요. 세계에서 판매 1등인 술이 뭔지 알고 계세요? 보드카? 네, 안녕하세요. 오픈왕입니다. 오늘 엄청 재미난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술집 경기 안 좋잖아요. 술집을 한 달에 몇 개 내신다고요? 한 4개 정도씩 내고 있어요. 면접을 보고 4개, 5개를 이제 오픈하고 계신 불경기 타파 전문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카야 꼬치공방이라는 브랜드와 베이커리 카페 필프리, 돼지고기 고동감래 등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신기한 게 사실은 경기 안 좋다 하잖아요. 여러 대표님들 만나도 창업TV 안 들어온다, 장사 안 된다, 예, 그죠. 엄청 이야기가 많으신데 예. 어떻게 이 경기에 이렇게 창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이제 불경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예. 기회다? 예, 맞습니다. 왜 불경기가 기회인 거죠? 일단 불경기다 보니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의 브랜드를 많이 내는 순간이 다가오겠지만 지금까지는 좀 신중하게 제가 하고 싶은 다양한 업종을 내보면서 지금 이 경기를 이겨내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예. 대표님 생각하는 요즘 경기는 뭐 경기가 뭐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정말 귀가 따갑게 듣고 있고요. 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경기가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닭공감. 네. 저도 이제 14년 네. 정도 장사를 하는데 네. 제가 일하면서 예. 제가 장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단 한 해도 한 달도 예, 그쵸. 경기가 좋았다는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네, 저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잘 되는 분들은 잘 돼요. 잘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준치가 다 보시는 시야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또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트렌디함과 또 다양한 이 컨텐츠들을 받아들이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이 경기를 이겨내지 않나 싶습니다. 궁금한 게 예. 경기가 안 좋아도 더 안 좋은 게 이 술집 경기라고 하는데 예,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쵸. 예. 대표님 이자카야도 하시잖아요. 예, 맞죠. 요즘 술에 대한 소비가 좀 어떤가요? 예, 확실히 술에 대한 소비는 줄기는 했어요. 매장 매출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술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안주를 이제 만약에 쪼개서 본다고 하면 예, 일전 대비 확실히 술에 대한 소비는 줄기는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출이 40%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 만나는 도매장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 대표님의 이자카야는 좀 어때요? 술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안주와 네. 그 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즐길 수 있게 컨셉을 많이 바꿨습니다. 이자카야인데 술에 의존하지 네, 않는다고요? 일전에는 안주 하나에 되게 많은 공을 들였어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비쌀 수 있지만 이제 안주 하나로서 우리의 많은 걸 보여주자, 우리 장인 정신 보여주자 이랬지만 가성비 있게 다양한 안주를 즐기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술 또한 또 이제 더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성비 안주를 판매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성비라는 게 과연 뭘까? 단순히 싸게 팔면 가성비인 건가?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이 가격을 주고 먹었을 때 합리적이고 그 이상을 해야 그게 가성비잖아요. 메뉴에 있어서 단가나 이런 거를 또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또 메뉴에 대한 거를 또 퀄리티나 혹은 양을 늘려서 소비자들이 좀 합리적으로 먹을 수 있게 그러한 구성을 지금 맞춰놨습니다. 그 아까 또 네. 술을 재밌게 판다고 하셨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술을 좀 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판다. 약간 다양하게?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다양한 경험을 네. 주시는 건가요? 정말 많은 기교를 써봤는데 기교 쓰고 이제 금액을 올리는 뭐 하이볼이나 이런 게 판매에 있어서 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으로 이걸 한 번에 구매해서 먹기 힘든 술들을 뭐 잔술로 판매한다든가 사실 이거 한 병 다 먹기에는 너무 비싸기도 하지만 내가 이거 다 먹지도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좀 이제 혼자서 즐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게 더 오히려 잔술을 저렴하게 팔아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서 좀 더 술에 대한 객단가를 올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아이디어다. 예. 사실은 잔술 개념이 예. 바에 좀 맞죠. 국한되어서 이런 예, 맞아. 잔술을 예.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이런 위스키나 예. 다양한 잔술로 판다는 건가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자카야 하면 이제 뭐 요즘 히비키 야마자키처럼 또 유명한 위스키도 있겠지만 사케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게도 와인이나 전통주 대비 사케가 그렇게 각광받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모든 술들을 내가 갑자기 이거 비싼 돈 주고 먹어 하면 그것도 망설여지는데 왜 망설일까 하면 맛도 모를 뿐더러 가격이 비싸서거든요. 테이스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좀 더 잔술을 저희도 서비스로 권한다거나 한 번씩 마셔보실 수 있도록 드리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오히려 먹어보고 주문을 하세요. 약간 이런 경험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케 한 병 사기 비싸니까. 그쵸. 예. 이걸 잔술로 팔아서 맞아요. 이게 잔술이 어쨌든 뭐 보질 가격보다 뭐 그쵸. 용량 대비 비쌀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건 비쌀 수 있죠. 이제 거기서 좀 더 양보해서 더 저렴하게 팔자. 예, 약간 뭐 이런 거죠. 예. 인심 쓰면서 그죠. 예. 이제 주는 척하면서 그죠. 비싸게 팔아먹는다. 비싸게 팔아먹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좀 더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예, 판매합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원리는 약간 바에서 생각을 했어요. 바에서 네. 근데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좋은 게 잔술을 판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 저도 먹고 싶은 술은 있지만 이게 뭐 가격 때문에 어떤 술인지 몰라서 그죠. 맛보기 술 맛보기를 좀 이제 해보고 싶은데 체험 개념으로 이제 경험 개념으로 위스키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막상 그거를 다 바틀로 사서 먹기에는 다 못 먹기도 하지만 내가 이게 맞으면 바틀을 사겠어요, 내 입맛에. 근데 이제 그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다 산다는 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투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먹어볼 수 있을까 할 때 제가 이제 바를 가서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바를 갔다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이걸 경험해 보니까 내가 과감하게 이걸 좀 더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확신이 오니까 구매를 할 수 있는 소비력?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먹는다는 건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지 않나. 그 선택이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이제 저렴한 안주 네. 그리고 이런 잔술로 네. 손님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는 거에 이제 포커싱을 주신 거죠. 어떤 저렴한 안주를 판매하시나요? 그냥 이자카야 꼬치공방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3,800원의 꼬치를 2피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한 피에 한 1,900원 정도 된다고 볼 수는 있겠죠. 이러면 좀 남아요? 남긴 남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당연히 이제 1,900원이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이게 또 국내산이어가지고 예, 뭐 또 이게 뭐 너무 안 남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더 양보를 했습니다. 옛날에 원자재율과 지금의 원자재율은 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고객에게 양보를 해야 그 이상을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옛날 방법의 원자재율로 계산을 하면 당연히 덜 남는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 하나를 통해서 더 아까 말씀드렸던 술이 됐든 다른 안주를 더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어쨌든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미끼 상품을 넣어서 그쵸. 낚는다. 아예 낚는 건 아니고요. 요걸 통해서 또 다른 것도 구매를 하고 나도 모르게 구매를 하다 보면 이게 무서울 정도의 테이블 단가는 나오거든요. 저렴한 것들이 쌓이면 무섭다. 남들이 한때 뭐 맥주, 소주 1,900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너무 시장 가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는데 뭐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이걸 우리도 같이 올라타자 이거는 아니었고 점주님들 입장에서도 되게 좀 부담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1,900원이라는 후킹을 메뉴에 좀 도입을 했고 이것 때문에 메뉴 가격을 낮췄다기보다 있는 메뉴에서 사실 그냥 그 포인트만 잡긴 한 거죠. 근데 다만 이게 그냥 저희가 두 피스에 3,800원이에요 이걸 파는 것보단 그래도 입구에 만약에 1,900원이 붙어 있었을 때 소비자들이 좀 부담 없이 들어와서 정말 이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있었어요. 요걸 통해서 단지 이거를 막 여러 개를 한 번에 구매를 꼬치를 막 3-4개를 구매해서 막 객단가를 올린다거나 이런 행위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정말 그냥 부담 없이 이걸 통해서 더 주문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미끼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요즘 장사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럼 또 오늘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술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술에 의존하는 매장은 살아남기 힘들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한 대목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술 소비 줄었다고 앞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술 소비가 좀 주는 게 좀 트렌디라고 해요. 예, 좀 어떻게 보면 2020년 기준부터 넘어오면서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대한민국도 내려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전 세계에서 판매 1등인 술이 뭔지 알고 계세요? 보드카? 예, 보통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예, 보드카가 스미노프가 3위고 1등이 참이슬이고 2등이 처음처럼인데 이게 24년 연속 아직도 1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참이슬이요. 24년 연속? 예, 1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대박이다. 예, 그렇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판매량 1등은 참이슬이다. 이렇게 많이 먹는다? 예, 이렇게 많이 먹는다. 대박이다. 예, 근데 우린 경기가 좋지 않고 우린 술이 판매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1등은 참이슬입니다. 예, 그러니까 술 소비가 준 거는 맞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예 이게 완전 준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불경기에서도 타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네. 장사 어떻게 하면 살아남냐고 그거 궁금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그런 거죠. 예. 올해 좀 트렌드가 뭐야라고 하면 혼자 이제 와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뭐 이제 술집 혹은 이제 좀 내가 이제 구매를 할 때 저단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값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3,900원짜리 짜장면집을 이제 오픈했거든요. 네, 맞아요. 들었죠. 근데 점심부터 저녁까지 그냥 프레이팅이에요. 이게 명확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저가인 것 같아요. 이러한 컨셉이 맞지 않냐라는 거에서 두 가지가 좀 1인이 즐길 수 있는 1인이? 예, 1인이 즐길 수 있는 이게 밥이 됐든 혹은 저는 술이 됐든 좀 1인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좀 갖출 수 있는 컨텐츠의 업종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저단가로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업종. 딱 이렇게 전 두 가지를 좀 잡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1인이 즐길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이자카야는 좀 다찌가 있는 업종이 된다든가, 밥집도 이제 한쪽 벽에 이제 혼자서 즐길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는 이러한 공간의 구성이 되어야 어떠한 업종이든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이 아까 네. 가성비지만 남는 장사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런 장사는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평균적으로 25%의 인건비와 35%의 원자재율을 만약에 평균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게 합산했을 때 한 6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진짜 좀 좋은 자동화 기계들도 많고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매뉴얼도 되게 단순화 시키거든요. 옛날처럼 인건비를 높게 잡는 거는 되게 요즘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동화 기계나 혹은 이제 좀 매뉴얼 간소화, 본사에서는 식자재를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본사를 만나야 되겠죠. 저렴한 공급을 받아서 매장에는 인력을 적게 설립을 하고 그래서 또 고객에게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면 충분히 남는 구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 자동화 시스템과 네. 원가 절감을 네. 통해서 남는 구조. 남는 구조를 한 다음에 남는 코스트를 가성비 있게 판매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그 안에서 남는 숫자가 준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뭐야 하면 사실 인건비, 원자재율인데 사실상 둘 다 오르고 있어요. 계속 네. 인건비도 오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원자재율도 오르고 있죠.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람 뽑기 힘든 것도 있고 인건비가 오르는 거에 있어서 사람을 최소화로 쓰는 업종이 돼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의존할 수 있으면 매장에 있어서 매뉴얼도 간소화돼야 되지만 어쨌든 사람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라든가 어떻게 보면 좀 자동화 시스템들을 접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문득 드는 게 네. 일본과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본은 그죠. 이제 40년 동안 네. 인건비가 동결되어 있고 네, 그죠. 물가가 동결되어 있어요. 네, 그죠, 그죠. 거의 이제 뭐 조금 오르긴 했지만 네. 40년 동안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면 예, 그죠. 좀 머쓱할 정도로 예, 그죠, 그죠. 올랐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지금 일본 따라갈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저는 이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의 기업 가치를 가진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 엄청 많거든요. 그쵸. 근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없어요. 그죠. 오래 좀 이렇게 유지하고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아직까지는요. 예. 조금 벌리면 이거 엑시트 해버리고 잘 된다고 하면 그 점주들 빨아먹기가 그쵸. 일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죠, 그죠.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돼요. 일본처럼 바뀌어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만들어요. 저는 이제 사이제리아라는 집 파스타집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파스타집을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데 3,000원짜리 파스타로 연매출이 2조 5천억이 나요. 우리나라에는 1조 기업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일본에는 이 파스타 3,000원에 팔아도 기업 가치가 2조가 넘습니다. 이것처럼 저는 생각이 그래요. 지금 장기 침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좀 각성해야 되지 않나. 비싼 거 팔아먹으려고 할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가율을 줄여서 고객들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장사, 시대를 역행하는 장사. 중요합니다. 이제 외식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어떻게 보면 또 오래 끌고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외식업 기업들이 많아진다면 충분히 또 이런 것들을 또 함께 할 것들도 많고 맞아요.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이 또 이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네네.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네네.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장사 이렇게 해라. 음.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좌절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요즘 움직인다는 건 매장에 있어서의 구조부터 좀 한번 변경을 봐보세요. 내가 판매하고 있는 메뉴 단가부터 한번 들여다보시고 너무 이쪽에 욕심을 내기보단 고객에게는 조금 더 내가 퍼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또 매장에 있어서의 인력을 무조건 줄이기보단 우리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뉴에 있어서 조금 더 단순화하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매뉴얼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충분히 고객에게는 더 저렴하게 제공해도 매장 입장에선 남는 구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이제 나와주셔서 네.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